네, 오후장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가 살짝 다시 방향성이 밑으로 가 있지만은 양 지수 모두 다 한 약세, 한 약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자,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비교적 선방을 하는 것 아닌가. 전문가님 말만 따라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 자꾸 주가가 생각나서 과거가 생각나는 네, 다행인데, 네, 오늘 시장 뭐 다행이다, 뭐 그리고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전에도 네, 우리 가족분들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미국 시장이 어쨌든 좋건 나쁘건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장이 동조화되는 흐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꼭 미국 시장이 이렇게 휴장을 해버리게 되면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마치 우리 형이 움직이는 걸 보고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것처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씁쓸하기도 하고 예전 같았으면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좀 이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었다면 네, 그냥 뭐 치고 가고 이렇게 기대감이 나올 텐데 지금은 쭈뼛쭈뼛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조금 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한 0.3 정도 지금 내려 있고 그런데 어제 막판에 동시호가쯤에서 물량들이 좀 들어오면서 지수를 살짝 올려놓고 끝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어제도 그렇게 저는 좋다고 본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앵커님 말씀대로 다행이고 버틸 만한 그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약간 이 자생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힘은 좀 없어 보이는 게 오늘 시장에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 수급 측면에서도 보면 아침에는 일단은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매도를 먼저 포지션을 잡으면서 약세 출발을 하고 또 장중에 지금 한 두어 시간 지났잖아요. 또 들락날락하면서 좀 네, 마찬가지로 갈피를 좀 못 잡는 흐름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럽니다. 근데 지금 종목별로 보면은 움직일 종목들 그리고 계속 시세가 이어지는 애들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뭐 숨죽이고 높은 자리였어도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뭐 에코프로라든가 뭐 포스코라든가 어제 그제 계속 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높다고 해서 뭐 두렵고 그런 게 아니라 박스 구간을 좀 만드는 것들이 있다 했는데 어제 제가 루닛 얘기를 한번 잠깐 했었어요. 근데 루닛이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바로 이제 시세를 또 뿜어 주면서 뭐 이슈가 이제 하나가 좀 나왔죠. 어 예전에 이제 좀 올라온 자리 위에서 좀 높다 생각하는 자리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고착화되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거를 좀 기억을 좀 잃어가는 희석되는 과정이었는데 마침 지금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을 잘 잡아보는 것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의 전체 흐름은 뭐 하락장, 급락장처럼 뭔가 안 좋은 악재가 있지 않으면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종목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는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 증시 말고도 뭐 미국도 그렇고 계속 흐름은 대동소이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 좀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도 형일 전문가님이 오늘 유가를 좀 재밌게 자세히 다뤄주셨지만 어느새 유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 10%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한 10%, 7%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이 유가가 이 흐름을 주가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대신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면 오르는 만큼 그거에 대한 반대 급부라고 해야죠. 이제 그 종목 섹터들도 움직이는 게 나오니까 또 신재생 에너지 살펴보실 그 타이밍이라 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장에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인제 그 삼성전기의 그 공시 기한이어서 그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좀 좋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에서 좀 강세 좀 보였던 게 카메라 모듈 공급 관련주들 강세였습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 음봉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제 시간에서 좀 움직였던 애들은 최근의 흐름 보면은 갑작스럽게 반응이 나와도 다 음봉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강세를 보여도 좀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슈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를 보면
앞으로 또 조정 거치고 또 다음 파동 나올 때 기다려서 또 수익을 또는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에 좀 눈에 띄는 이슈들은 양자 컴퓨터들이 또 다시 그 TTA라고 하죠. 우리나라 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여기서 이제 연내 양자 기술하고 도시항공교통 분야 글로벌 표준화하는 그런 그 기구를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었던 뭐 KCS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리로, 텔레필드 이렇게 반등들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도 이거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바닥에서 강하게 시세가 나왔다고 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충분한 기간 조정도 거쳤으니까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 예,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KCS 그다음에 뭐 텔레필드, 우리로 이런 흐름들이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는 게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였고요. 또 정책 관련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도 저출산 관련 아침에 오전에 이제 좀 다시 그 뭐 100만 원 급여 주는 거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오면서 뭐 비스토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꿈비 이런 저출산 정책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 자율주행 반도체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I부터 해서 또 로봇도 그렇고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은 전체는 아니어도 섹터 내에서 순환이 좀 들어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쉽긴 하지만 제가 추천하고 손절 라인을 지나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했던 레이저셀인데 이런 레이저셀 같은 경우도 AI랑 연결이 되면서 오늘 조금 전에 상한가를 또 안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움직였는데 어제는 뉴로메카 그리고 부품주인 SBTech 오늘은 또 다른 종목들 계속 순환하는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도 이게 섹터 혼자 가는 섹터에서 대장만 먼저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섹터 내에서 계속 그 부분마다 좀 요소들이 좀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다. 이렇다는 거는 계속 시장에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오전 시장 보면서 좀 느끼는 그래도 시장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 자체는 미국의 연준 베이지북, 거기에다가 연준 위원들, 그리고 유가의 흐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좁혀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궁금하고요. 오후장 포인트도 잡아주십시오. 네. 잘 안 들리시나 봅니다. 예, 전문가님? 네, 다시 한번 연결하는 동안 잠깐 시장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분위기는 계속해서 음봉 상태죠. 마이너스 상태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 밀리고 있습니다. 크게 밀리는 것은 아니고요. 코스닥 역시 0.1%. 코스피는 약간 하락을 하면서 약간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밑에 쪽으로 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문가님, 미국 베이지북 그리고 연준 거기에다가 유가의 이런 키워드를 세 가지로 좁혀주셨는데 추가적인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에 큰 뭐 이벤트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대통령 순방 그리고 뭐 장관이 또 순방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은 이번 주 갔다 와서 결과 과정에 나올 거고 장관님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일 것 같고 그렇다면 일단은 베이지북 미국의 이제 베이지북을 좀 보면서 이제 앞으로 경기 전망이란가 또는 이 동향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좀 미운 그 소리를 하는 분들이죠. 매파 연준 위원들. 뭐 물론 매파로 계속 말씀을 하니까 긴축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예상되는 그런 강한 말을 하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예상은 돼 있는 거고. 근데 왜냐하면 긴축을 길게 간다는 게 더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지금 인상은 조금 뒤로 밀어두는 것 같고 9월에 이제 동결 그다음에 뭐 인하 이런 게 우리가 기대감이지만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이 고금리를 계속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게 인플레이션을 좀 누르는 데 더 그리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물론 금리를 오르게 되면 은행의 뭐 리스크라든가 이런 게 좀 부각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도 좀 감소시키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는 방법이라면
결국 남아있는 게 이 긴 과정이거든요. 어차피 지금도 좀 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연준 위원들의 연설들 계속 남아있는 것들 이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유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시장에 확 와닿진 않지만 그래도 유가가 오르면 반대급부로 오르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살펴보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장 흐름과 함께 살펴볼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 분기가 일단은 실적이 하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전망을. 좀 생각보다 좀 2 분기가 어떻게 보면 좀 잘 나온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3 분기에 좀 이 회복하는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것, 좋아지는 찰나에 더 이슈가 붙은 것들 여기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그런 경우가 되겠죠. 실적도 어차피 코로나 때 안 좋았던 거 다 극복하고 가는데 중국 단체 관광 이슈가 좀 엮이면서 실적이 더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으니까 요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오히려 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슈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YTN 민영화가 실제로 인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뉴스도 나오고 시세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이 한전 KDN에서 지분 공동 매각 협약을 5일 날 한다고 합니다, 마사회와.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IMBC, 뭐 SBS 콘텐츠 허브 오늘도 아침에 잠깐 반짝을 했는데 요런 흐름들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순방 일정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장관님들, 기업인들 가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미리 이번 주부터 관련된 종목들 어제 인제 조금씩 흐름들이 거래가 좀 붙고 있습니다. 오늘 좀 눌렸다 그러면 어디서 지지하는지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죠. 일전에 소개해 드린 종목들 뭐 대모, 유신, 삼부토건, SY 시세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기업인들이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사하는 거 아닐까?'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HMM 그 매각 이슈는 생각보다 좀 싱겁게 끝날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화장품 수출 활성화 동력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중국 관광객 들어오는 것과 함께 화장품도 지금 쉬고 있습니다. 요런 흐름들도 체크해 볼 필요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 관련해서 관광 관련해서 면세점이라든가 화장품 봐야 될 것 같아요. 비자 수수료까지 면제해 주면서 중국 관광객 유치를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실적이 이제 슬슬 잡혀서 숫자로 나오고 있다. 전주 대비해서 16% 뭐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는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장 봐야 될 추천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문구에 힌트가 있는 호텔 신라입니다. 자 일단 우리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호텔 그리고 리조트 기업이고 면세점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중국 관광객이 오는 것도 있지만 임시 공휴일이 생기면서 한 열흘 뭐 길게는 12일 정도 그러니까 한 2주 놀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일단 생각보다 국내 관광을 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 많이 간다고 해요. 지금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를 봐도 그 예약률이 갑자기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도 플러스가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중국 관광객들 들어오게 하는 좀 당근책도 제시하고 있고 그럼 면세점 일전에는 뭐 글로벌 텍스 프리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요 호텔 신라를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 지금 실적 좋아지는 과정에 있는데 플러스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거니까요. 해외여행 수요 회복 이 증가가 계속 면세점 매출에 고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호텔 신라를 가져왔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8만 원을 손절가로 잡고 지금 현재가에서 아래로 천천히 지금 요 조정 구간이 이렇게 박스로 보이잖아요. 이 구간에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진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로 99,000원 설정하고 대응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호텔 신라 오후장에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